안녕하세요. 충진의 대표입니다. 지금 충북 보은군에는 좀 봄비처럼 조금 가랑비가 내리고 있습니다. 근데 오전에 견사 관리하고 뭐 감기 걸릴까봐 좀 따뜻한 물로 씻고 좀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. 오늘은 제가 이제 강아지를 뭐 강아지하고 관련된 그런 얘기는 아니고 뭐 제 나이나 저보다 좀 나이 드신 분들, 모든 남자분들이 뭐 공감하고 느끼시는 그 중에 하나가 세상이 뭐 좋아졌지만은 조금 남자들이 많이 힘듭니다. 그래서 좀 나이 먹으면은 퇴직 후에 좀 공기 좋고 뭐 이렇게 시골 생활을 꿈꾸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. 제가 2012년도 말에 여기 지금 내려와서 느낀 점들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 분들한테 좀 더 도움을 드렸으면 좋겠다. 그래서 그런 시간을 갖고 영상을 제작하게 됐습니다. 저도 태어난 곳이 보은이고 저희 아버님께서 자식 교육 문제에 대해서 좀 대전에서 좀 교육을 받았으면 해서 대전에서 학교를 다녔습니다. 저희 아버지는 보은읍에서 하시고 제가 지금 터를 잡은 데는 제가 성장한 그런 그 마을은 아닙니다. 그래서 전역 후에 여기 터를 잡았는데 뭐 태어난 곳에 들어가도 사실 문제점이 많을 겁니다. 제가 생각할 때 이제 제가 태어난 곳에 가려고 했는데 곰곰이 생각하니까 거기에 저희 그 집성촌이다 보니까 모든 그 대소사에 관여해야 되고 좀 신경 쓰기 싫어 갖고 제가 이쪽에 있다가 이제 터를 잡았습니다. 이제 터를 잡으면서 느낀 점, 지금까지 생활하는 그런 느낀 점을 좀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. 이제 내가 이 동네를 터를 잡아야 되겠다 알아보지 않습니까? 그러면은 뭐 귀촌이든 귀농이든 하시는 분들이 나름대로 내가 어디에서 좀 생활하고 싶다 알아보실 겁니다. 근데 뭐 전혀 연고가 없는 데를 알아보시는 데 있겠지만은 뭐 그래도 연고가 좀 어느 정도 있는 데를 좀 선호하는 편입니다.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그 땅을 구매하고 집을 구매하는 건데 한 번 섣불리 구매를 하면은 시골 땅이 뭐 잘 나가는 것도 아니고 뭐 정말 제가 토지라든가 주택을 구매해서 다시 포기하고 도시로 나갈 경우 절반도 못 건지고 그냥 빈손으로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래서 귀촌이든 귀농이든 하시는 분들은 사실 뭐 빌라라든가 뭐 월세라든가 두고 아니면은 빈집 허름한 집을 좀 구해서 좀 터를 잡아보고 이곳에 좀 터세가 있는지 없는지 뭐 좋은 땅이 있는지 이렇게 천천히 시간을 두고 구매해서 뭐 안 맞으면은 짐 싸가지고 가면 되니까요. 뭐 무리하게 투자하시지 말고 그게 좀 좋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. 토지를 구매하게 되면은 그 이제 복덕방이든 뭐 불악 어르신들 통해서 이렇게 하든 어떤 소개를 통해서 아는데 그 소개비라는 자체가 그 토지주가 내가 1000평이라는 땅을 3억을 주고 내가 매입을 한다. 그러면, 이제 판매를 한다. 그러면은 내놓는 사람이 3억을 요구를 하면은 그 이제 소개하는 사람이 뭐 6억을 팔든 7억을 팔든 아무 상관없어요. 이제 그 원 주인한테 실제로 거래하는 거는 뭐 3억만 주면 되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. 그러면은 완전히 덤탱이 쓰는 겁니다. 특히 복덕방 이렇게 막 돌아다니 보면은 평당 시세가 뭐 30만이다. 그러면은 막 한 50만원, 80만원 막 이렇게 속고 사는 경우도 많습니다.
물론 뭐 여러분께서 다 잘 알아보시고 뭐 토지 구매 하시겠지만은, 그래서 토지 구매하는 것 자체를 좀 섣불리 구매하시지 마시기를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고, 내가 여기 살지 않는 이상 거기 토지 상황을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게, 소축사는 사실 문제가 안 됩니다. 근데 뭐 소각장도 있을 수 있고, 또 이제 닭을 키운다거나, 특히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이제 그 돈사입니다. 돈사는 뭐 한 5km 정도 떨어지고 막 상당히 멀어도 바람 타고 이게 그 냄새가 오는데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.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뒤에 산을 안고 있고 앞쪽으로는 이제 뻥 뚫렸습니다. 근데 저쪽에 이제 그 돈사가 있는데, 저희 동네 들어온 데에다가 이제 집을 한 채를 땅을 사갖고 아주 멋있게 졌습니다. 한 30평으로. 뭐 한 1억 3천 주고 가서 집을 졌다가 하는데, 딱 졌는데, 읍에서 가깝고, 뭐, 나름대로 시야도 좀 높고 해서 샀는데, 돈사 냄새 때문에 창문도 열고 아주 머리가 아파서 살 수가 없답니다. 그래서 팔고 가셨습니다. 완전 그냥 헐값에. 이제 근데, 그 바로 뒤에다가 또 4채를 전원주택을 져갖고 2층 집 2채, 1층 집 2채를 져 4채를 분양을 합니다. 그러면은 집 보러 와갖고 딱 보니까 조건이 좋거든요. 이게 매매를 해서 들어와서 살라고 보니 창문도 못 열고 막 그 여름철, 장마철 막 습도가 높고 그러면은 아주 그냥 머리가 아파갖고 참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됩니다. 근데 여기 기존의 불악들은 이게 산 위쪽이기 때문에 그 냄새가 안 납니다. 그럼 그분들은 뭐 남이야 죽든 말든 신경 안 씁니다. 뭐 그 사람들 땅 팔고 뭐 집 팔고 이사 가든 말든 이게 신경을 안 쓰는 게 시골 인심이기 때문에 나한테 이득이 없으면 아예 신경도 안 씁니다.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이 참 피해를, 그런 뭐 기존의 거기 마을의 주민들이라고 하면은 서로 합의를 해서 뭐 약품 처리를 해서 냄새를 줄여달라고 하던가, 뭐 하여튼 뭐 민원을 제기할 수 있겠지만은 기존의 불악 주민들이 전혀 뭐 거기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니까 팔고 가든지, 뭐 저리 싫으면 뭐 짐 싸가지고 가는 수밖에 없다고, 이제 귀농이나 귀촌하신 분들이 그런 피해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그 헌 주택을 저 같은 경우는 좀 임대를 해서 뭐 1년에 100만원, 뭐 300만원 주고 살아보고 여기가 괜찮은지, 터세가 없는지, 뭐 마을 인심이 어떤지, 뭐 환경이 어떤지 좀 알아보고, 또 좋은 토지가 있는지 좀 알아본 다음에 뭐 2, 3년 정도 사신 다음에 구매를 하시는 게 어떨지 저는 그렇게 추천을 드립니다. 이제 농가주택 헌 거를 사시면은, 헌집을 사시면은 문제가 집 수리비가 장난이 아닙니다.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맨 처음에 딱 그 집에 그 화목 보일러가 있더라고요. 근데 화목 보일러가 그 열 조절 장치가 안 되니까 뭐 나무를 넣으면은 막 뻘겋게 달라오릅니다. 그래서 막 불날 것 같더라고요. 그래 그거를 철거하고 화목 보일러를 설치를 했습니다. 이제 그때 당시 참나무 한 차에 한 40만 원 했습니다. 근데 3차 정도가 들어갑니다. 3차를 사면은 한 반 차가 남습니다. 근데 그 화목 보일러를 교체를 하고 보니 다음 해에 70만 원 달랍니다. 그 다음 해에는 85만 원 달랍니다. 그 차가. 근데 여기 옥천이나 다른 지역 가면은 참나무 한 차에 한 40만 원, 45만 원 하더라고요. 근데 여기 같은 경우 보은에는 뭐 85만 원, 90만 원 달라고 하니까, 그러면 세 차면은 얼마입니까? 그러면 내가 뜯어버리고 기름 보일러 설치한다 그래갖고 뜯어버리고 또 기름 보일러를 설치했습니다. 근데 이게 이제 시골집이라는 게 굉장히 방열 처리가 안 됐지 않습니까? 그러다 보니까 열 손실이 많으니까 아무리 기름을 돌려도
따뜻하지가 않습니다. 위풍도 세고 그래 많이 고생을 했습니다. 10, 5, 3, 5, 4, 고생을 그래서 많이 했는데 하여튼 그 주택을 임대로 해서 그냥 알아보시는 게 좋지 않나,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, 이게 시골에 이장이 거의 옛날 군주국가 왕권 국가에서 왕과 같습니다. 이 부락에서는. 그러니까 내가 어떤 협조를 하더라도 내가 군청에서 협조를 하면은 군청 공무원들이 모든 것을 이 이장 통해서 해라 이런 식으로 합니다. 그러면은 여기 이장은 안 도와주지. 그러면은 귀초는 그래도 괜찮은데 귀농을 하면은 농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유박도 신청하고 뭐 어떤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사업도 알아야 되고 그런데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. 그러니까 그냥 짐 싸가지고 이사 가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. 이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요 위에 이제 문수사라고 법주사, 조계종 절이 있습니다. 이제. 근데 거기에서 이제 산을 깎아서 뭐 절터를 만들려고 하는지 뭐 농사를 지으려고 하는지 이렇게 이제 산을 깎아서 운동장 한 두세 배만하게 해놨는데 이 토사가 마사입니다. 이 마사가 비만 오면은 다 흘러내립니다. 작년에 굴삭기를 한 6차례를 썼습니다. 한 번 쓰면은 45만 원, 50만 원이거든요. 제가 뭐 무슨 돈이 있어갖고 다 감당합니까? 그래서 절에서 와갖고 굴삭기를 한 이틀 지원해 줬습니다. 근데 이틀 갖고 될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그게 문제가 있는데 제가 보훈군청에 협조를 하면은 보훈군청에서 이제 벌금 얼마 때립니다. 뭐 벌금 뭐 150만 원 뭐 이렇게 때려보면 얼마인지는 확실치 않지만은 그러면 이제 조계종이라는 그 사찰은 하여튼 막강한 권력과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럼 돈 뭐 몇백만 원, 몇천만 원 벌금 내는 거 아무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. 그러면 저는 계속 피해를 당하는데 짐 싸가지고 가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. 근데 그런 거에 관해서도 참 애로사항이 좀 많습니다. 그리고 이게 이제 시골 생활을 하다 보니까 여기 지금 불악에 제 나이 또래인데도 글을 모르는 사람이 한 4명 있습니다. 그리고 한 뭐 80, 90 막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이 그분들 여기서 태어나서 농사만 지신 분들이 많습니다. 이제 그분들하고 저하고 세대 차이, 온도 차이가 생각하는 게 차이가 있잖아요. 그거를 극복하기가 정말 힘듭니다. 이제 저하고 우리 아들 뭐 딸들하고도 내가 이해 못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? 우리는 배고파서 옛날에 이렇게 생활했다. 그럼 얘네들은 아빠 배고프면은 뭐 치킨 시켜 먹으면 되지, 뭐 피자 시켜 먹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. 생각 차이입니다. 이게 자식들이 생각할 때는 이게 꼰대 사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또 저 같은 경우는 내 애들을 좀 이해 못하는 것도 이게 세대 차이거든요. 근데 이 불악 주민들하고 이 대도시에 뭐 공직 생활을 하거나 뭐 생활했던 그런 일반적인 사람들하고 이 시골 생활하고 있는 기존의 불악의 기존 마을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굉장히 그 생각 차이가 많습니다.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도 받고 정말 힘든 게 많습니다. 그래서 또 시골에서 들어와 갖고 돈을 벌기가 정말 힘듭니다. 뭐 농사라는 게 잘 안 될 때도 있죠. 제가 사과 농사를 졌는데 물론 뭐 이제 재해보험도 있고 하지만은 우박이 오거나 뭐 가뭄이거나 뭐 그런 피해가 있으면은 상당한 뭐 수익 자체가 뭐 막대한 지장을 보니까 좀 힘든데 간혹 가다가 이제 농산품이 뭐 좀 급등하고 그러면 수익을 좀 생겼다고 하지만은 시골에서
시골에서 농사 지면서 수익을 내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.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군생활 하다 보니까 군인연금이 나와서 그나마 좀 그거로 생계 안정은 하고 있습니다. 근데 그렇지 않고 내가 여기 와서 농사를 져서 내가 뭐 수익을 해서 뭐 노후를 한다, 이거는 깊게 한번 다시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. 그리고 이제 내가 농사를 지으려면은 내가 터 잡을 때 오셔갖고 기술센터라는 데가 있습니다. 그럼 기술센터에서 영농 교육을 시켜줍니다. 그래서 영농 교육도 배우고 거기에 이제 교육하는 분들하고 한 3분, 한 5분 정도 이렇게 사귀어 놓으면은 내가 힘든 문제에 대해서 큰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선진 그 농가라고 있습니다. 농사를 아주 잘 지는 전문적으로 성공한 그런 농가에 내가 가서 한 8개월 정도 일을 합니다. 그러면 한 달에 뭐 한 80만 원 이렇게 이제 돈을 주면은 그거로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이제 뭐 기름값이라든가 뭐 생활 그런 도움을 받을 수 있고, 중요한 것은 내가 뭐 사과를 하고 싶다, 뭐 대추를 하고 싶다,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기술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. 근데 뭐 저 같은 경우는 아무 농업 지식이 없기 때문에 뭐 논농사든 뭐든 이게 경험이 없으면은 절대 농사를 질 수가 없습니다. 뭐 어떤 분이 귀촌해 갖고 귀농해서 논에다가 이제 유공의 농법을 한다고 농사 졌는데 풀이 뭐 심은 것보다 자라는 속도가 빨라 갖고 뭐 다 포기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. 근데 사실은 유기농사를 하면은 뭐를 심고 물을 가둬 갖고 풀이 못 자라게 한다거나 하여튼 여러 그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. 그 농약을 치는 것도 어떻게 쳐야 되는지, 어느 시기에 치는지 참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. 그래서 뭐 선도농가도 좋고 뭐 기술 센터 가갖고 교육 같은 데 참여하면서 뭐 사람도 사귀고 기술도 배우고 하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. 혹시 그 귀농을 꿈꾸는 분이 계시다면은 제 유튜브를 통해서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